네,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캠코더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 때 여기 있는 파나소닉 프로페셔널 캠코더 HC-X2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파나소닉 HC-X2 캠코더의 좀 디테일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한테 필요한 환경에서 굉장히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줬던 캠코더이고요. 파나소닉 측에서 이 캠코더를 저한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도 진행을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지금 촬영 결과물이.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뭐 어두운 환경이나 밝은 환경이나 실내나 이런 데서 결과물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테스트는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또 마지막에 제가 이 캠코더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나소닉 프로페셔널 캠코더 HC-X2의 외형과 주요 스펙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으로는 배터리 삽입구가 위치해 있는데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더라도 오른쪽 HDMI 공간 때문에 삐쭉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열면 C타입, HDMI 그리고 랜선을 지원합니다. 뭔가 허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오른쪽에 SDI와 DC, 이어폰 단자, 그리고 아래로는 XLR 채널 2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SDI 기준으로 앞뒤로는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열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른쪽으로 계속 보시면 전원 버튼과 렉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 조금 특이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손잡이에 손을 놓고 바로 전원과 촬영을 누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고요. 검지 중지도 놓이지 않습니다. 줌 아웃을 하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바로 아래에 위치한 렉 체크 버튼을 사용을 해서 그 전에 어떤 촬영을 했는지도 잠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탑핸들이 일체형이면서 위쪽에도 탑핸들을 잡았을 때 바로 줌 아웃과 촬영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렉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렉 버튼에는 덮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하슈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XLR 채널 1번이 위치했습니다. 가장 앞으로는 내장 마이크가 있고요. 틸트형 236만 도트의 뷰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은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각도 조절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시도 조절 버튼이 위치했고요. 뷰파인더를 보지 않더라도 앞쪽에 LCD를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서 보기에 충분한 밝기이기 때문에 추가 모니터 없이도 다양한 환경에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상에 필요한 기능은 상세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적응을 한다면 어디에서나 빠른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뉴의 이동과 세팅은 휠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앞쪽 렌즈 쪽에 보면 후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7mm 구경에 내가 원하는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기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파나소닉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4K 60프레임 10비트 촬영으로 인터뷰나 인서트 등의 많은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약 24mm에서 490mm 광학 20배 줌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와이드나 망원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i줌을 통해서 4K는 24배, FHD는 32배까지 지원해서 더 땡길 수는 있지만 화질열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듀얼 메모리 슬롯은 기본이고요. 이 채널 XLR 마이크 단자와 다양한 커스텀 버튼들도 좋지만 저는 내장 ND 필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역시 전문가용 그리고 프로페셔널 라인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코더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 스트리밍과 듀얼 코덱 기록도 지원을 하고요. 브이로그까지 사용을 하면서 약 13스톱의 DR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시간 촬영에는 모두 투입이 되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캠코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 1500만 화소의 1인치 센서의 HC-X2로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1인치 센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뒤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우리끼리 즐거운 거 아니죠? 자 이제 카메라 이쪽으로 오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파나소닉 프로페셔널 캠코더 HCX2를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낚시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뜰 때마다 나가서 낚시를 하곤 하는데 저의 낚시하는 모습을 담기도 했지만 낚시 같은 경우가 보통은 하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거든요. 입질이 오고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액션캠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액션캠이 특히나 발열에 취약하고 배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딱 입질이 오는 순간 그때 막 촬영 누르고 하는데 캠코더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낚시하는 모습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메모리만 받쳐준다면 전혀 걱정이 없다. 저의 구독자이기도 하시지만 낚시 채널을 운영하시는 태나무님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낚시하는 컨텐츠를 담아드리겠습니다. 메인은 캠코더이고 나머지 루믹스 S5 마크2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그날 아침 5시부터 한 오후 3시, 4시까지 전체적으로 풀로 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때가 태풍이 오고 난 뒤에 하루 이틀 뒤였기 때문에 물 색깔도 굉장히 바다가 막 노랗게 변했을 텐데 그때 날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쨍볕에 있으면 굉장히 뜨겁고 덥습니다. 물고기를 저희가 10몇 마리 이상을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잡을 때도 이미 녹화가 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서트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쌀 봉돌을 빼고 낚시해야 돼. 오! 천천히 갖고 놀아. 할 수 있어. 천천히 해. 네, 천천히. 하고 있어. 감성돔이야. 감성돔이야. 자, 야, 저 너무 커. 사이즈 커.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우와! 낚싯대 좀 풀어주고.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풀어줘 낚싯대 풀어주고. 내가 갈게. 잠깐만. 와, 우리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가만 있어. 크다 사이즈 크다. 가만 있어. 우와, 사이즈 크다. 오케이. 오, 잘했어. 사진 찍어줘. 저도 입질이 왔어요. 자, 이번에는 저는 이제 입질을 제가 한 번은 살짝 들었더니 얘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감성돔이고요. 지금 현재 감성돔이 여기 전투적으로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1호인데 지금 1.75에 1.75면은 1대1이지 않습니까? 고기 잡았어. 저거 한번 찍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잡았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오, 나이스. 천천히. 좋아.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피디님 가고 있습니다. 줄 조심하세요. 오, 나이스, 피디님. 아니네, 사이즈 좀 괜찮네. 낚시하다 보면은 그 물때라고 해서 그런 거 물이 바뀔 때 보통 물고기들이 이제 활성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또 잡았는데요. 지금도 또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이건 힘이 셉니다. 감성돔입니다. 두 번째 감성돔입니다. 대단하세요. 아니 저는 저 같으면 저기 물걸리면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우띠님은 와주면 대단하셨대. 본인이 빼시면 됩니다.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이 잡았다는 거를 약간 자랑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다 방생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장시간 촬영이라고 하면 공연이 있겠죠. 제가 캠코더를 사용을 하면서 블랙컴뱃에서 주최하는 킥복싱 대회를 갔었는데 그때 뭐 힙합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수들도 오고 경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오전부터 밤 11시인가까지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뒤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HCX2로 다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10비트 촬영으로 진행을 했고요. 메모리가 못 받쳐주는 덕에 저희가 시간마다 가서 메모리는 교체를 하기는 했지만 장시간이나 결과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때 찍은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제가 국악 공연 촬영도 갔었는데 2시간 반까지 촬영을 하는데 그때는 넉넉한 메모리를 준비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배터리로 하진 않고요.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V마운트 셋업을 해가지고 뭐 대용량 배터리를 연결해서 요렇게 해야 되겠지만 DC 인으로 전력을 공급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XLR 마이크로 오디오까지 받으면서 장시간으로 촬영도 마쳤는데 그때 찍은 것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 아프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 저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미러리스로 담으면 좋겠죠. 풀프레임이기도 하고 심도가 얕은 렌즈를 쓰면 포커싱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렌즈도 여러 개가 있어줘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필터도 환경에 따라 계속 조절을 하면서 바꿔서 끼면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기는 한데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저의 모습을 담으려고 하면 그 모습을 담아주는 사람도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캠코더는 한 5분 정도만 알려주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구독자분들도 현장에 와서 구경을 하고 좀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 캠코더를 조금 알려드리고 괜찮으시면 이걸로 인서트를 조금 따도 괜찮다라고 하고 이렇게 좀 드렸어요. 그때도 전혀 문제없이 한 5분 정도 조작법 알려드린 다음에 집에 와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줌 아웃이 되다 보니까 일반 미러리스에서도 물론 포토렌즈로 줌 아웃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포토렌즈에서 들어가는 이 줌 아웃은 굉장히 어색해요. 시네마 렌즈가 아니면 줌인을 하는 부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는 환경에서 캠코더의 줌 아웃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제 인서트가 조금 더 무빙적으로 괜찮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유튜브 리뷰에서 다른 카메라나 리뷰를 했을 때도 전체적인 제가 사용하는 모습들은 캠코더로 한 50% 이상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터뷰 촬영, 다큐멘터리 촬영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서울에서 2달 동안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얘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 제 하드에 있는 HC-X2로 찍은 결과물만 해도 한 300클립에서 500클립 정도가 되는데 이 현장이 끝나고 난 뒤에 비하인드를 만들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 배우분들의 멘트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다 담았고요. 제가 촬영하는 유튜브 환경에서 저의 멘트도 캠코더로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패스트 캠퍼스라는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촬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30분, 40분, 50분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때도 캠코더를 이용해서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한 3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 캠코더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저는요? 예. 저기 그 우티 네, 거기서 메이킹 필름 제가 좀 메이킹 쪽. 찍으려고 잘 부탁합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별 말씀. 더워 죽겠어요. 진짜 네가 마이크가 아니라 아이크다. 난 카메라 렌즈 위를 보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거 아니야? 카메라 조금 위를 보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손을 쓰니까 먼저. 성우가 달려나가려면 로봇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나를 막는 거구나. 네, 들어갈게요. 내리는 거. 스탠바이. 자, A 롤. B 롤. 14, 13. 액션. 액션. 조노선 뭐지?
껐죠. 그 다음 환경이 저의 일상 촬영인데 저는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때도 영상 촬영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미러리스를 들고 나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또 욕심에 렌즈를 이것저것 챙기고 뭐 필터를 챙기다 보면 사실 조금 귀찮아질 때가 있기는 있는데 캠코더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ND 내장되어 있고 마이크는 그냥 달아놓고 와이드에서 줌까지 다 당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무리 밝아도 뷰파인더나 이런 걸로 보면서 다 촬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녹화를 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었지만 뭐 중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업 녹화 아니면 스포츠 경기 녹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동영상용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환경에서 캠코더를 사용을 했을 때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단순히 등치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얘를 들고 다닐 때 가방에 넣을 때가 조금은 까다롭긴 했는데 이것도 전용 가방을 구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저는 캠코더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HC-X2에서 가지고 있는 성능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FHD도 가능하고 4K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해상도 결과물은 어떤지, 그리고 브이로그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DR 부분은 어떤지 그런 테스트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멘트 촬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여기에 있는 S5 Mark2 X랑 S5 Mark2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도 422 10비트를 지원하고 브이로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일반 미러리스랑 캠코더랑 색감을 비교했을 때 같은 브랜드잖아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모니터를 연결해가지고 폴스 컬러로 여기 있는 메인캠과 서브캠의 노출차를 똑같이 맞춰놨어요. 근데 풀프레임이냐 1인치 센서이냐에 따라서 이미 밝기 차이도 그렇고 여기는 50mm f1.4가 마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적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개가 더 어둡고 1인치에 조리개가 더 밝고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일치하여 사용할 만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올려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나 렌즈의 외형과 그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아주 중요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 강의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HC-X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여러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손떨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가 약 24mm에서 490mm까지 강압줌을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200mm만 되더라도 손떨방이 없으면 사용을 하지 못할 수준으로 많이 떨리게 됩니다. 근데 얘는 거의 500mm란 말이죠. 여기 커스텀 버튼에 바로 OIS가 있어요. 제가 줌을 최대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끄면
완전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손 떨림 보정 버튼을 키게 되면 갑자기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게 예전부터 타사 브랜드 대비해서 파나소닉이 손떨방은 다른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안정화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코더를 만지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설명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 490mm 땡긴 상태에서 손떨방을 오프하고 온을 하고 한 결과물을 보면 당연히 와 이거는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핸드헬드로 런앤건 타입으로 계속 손에 올려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걸 좀 더 잘 잡아주다 보니까 초망원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약간 그 보정에서 튕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정을 잡아주긴 하지만 퉁 요런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이 롤링 셔터인데요. 전체적인 뭐 스포츠나 나머지 모든 환경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는 해봤어야 됐어요. 근데 24, 30프레임에서 조금 롤링 셔터 현상이 발생했고 60프레임에서는 조금 덜하긴 한데 다른 카메라 대비했을 때 롤링 셔터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핸드헬드나 어느 정도의 스포츠나 이렇게 패닝이 있는 환경에서도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여도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은 4K에서 24, 30, 60프레임에서 10비트를 지원하는 거에도 저는 반하긴 했지만 사실 뭐 중계나 이런 환경은 아직까지는 FHD 소비가 더 많거든요. 근데 FHD에서는 4K랑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날 줄 알았는데 FHD 4K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뭐 브랜드 막론하고 다른 미러리스 FHD로 가면 화질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4K에 좀 많이 집중이 된 편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도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고요. 얘가 약 500mm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화각별 선여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통은 렌즈 중에서도 플래그십이나 이상적인 줌 배율이 3배율입니다. 뭐 1635, 2470, 70200 이런 것들이 보통은 3배를 넘어가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0배 강악 줌인데 이렇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많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mm, 200mm, 300mm, 400mm, 490mm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한 200mm, 300mm, 400mm에서부터 깨질 줄 알았지만 490mm는 확실히 주변부가 많이 소프트해지긴 했습니다. 그것은 촬영하면서도 느꼈던 사실인데 여기서 또 놀랐던 게 한 300mm, 400mm까지는 중앙부, 주변부 할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거의 풀 줌을 땡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여도가 좋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해야 되겠지라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즐겁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FHD나 4K에서는 또 추가적인 줌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극적인 줌을 지원하지만 그때부터 화질 연화는 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를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브이로그 기준으로 DR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물이 일단은 요즘에 나오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보다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우선 투스탑, 오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1인치 센서이다 보니까 어두운 구간에서 노이즈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다양한 미러리스 풀프레임 DR 테스트를 했을 때 DR은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는 못했고 그런 미러리스의 한 5분의 3.5, 5분의 4 정도는 따라온다. 대신에 노이즈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색감을 한번 봤어요. 이게 파나소닉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나소닉 색감이 생각보다 좋고 마니아층이 꽤 있습니다. 브이로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HLG나 일반 렉 709 브이로그 이렇게 3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야 또 여기서 또 놀랬던 게 브이로그도 좋지만 일반 렉 709에서 그 쨍함과 색감과 이런 것들이 매우 좋더라고요. 색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인서트를 똑같은 환경에서 색감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히려 노이즈 부분에서도 브이로그보다는 일반 렉 709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DR을 살려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브이로그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 이게 캠코더에 있어서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러리스는 조금 더 시네마틱 심도 표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런
그런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환경에서 중계나 교육이나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뭐 공연이나 일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런앤건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근데 거기서도 브이로그를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색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인치 센서이고 사용을 하면서 미러리스 위주로 제가 항상 리뷰를 해왔다 보니까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못 미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발열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낚시 컨텐츠나 다른 뜨거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용하고 이미 뭐 기스도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험하게 사용한 환경에서 전혀 촬영에는 문제가 없었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달 이상 HC-X2를 사용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런앤건 타입이고 올인원 타입이 좋기는 하지만 탑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관이나 뭔가 이동을 할 때는 또 전용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방에는 좀 매끄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뭐 캠코더를 찾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카메라는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인치의 조리개가 와이드에서는 2.8, 그리고 가변 조리개로서 시네마틱 위주다, 아니면 내가 심도 표현을 극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인서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망원으로 당겨가지고 하면 심도 표현은 나타나긴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CD 밝기나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터치감이 조금 한 스텝 느려요. 그래서 눌렸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더 누르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터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버튼에 적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터치를 이용을 해보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렸던 부분들이 얘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1인치 센서이잖아요. 그리고 가변 조리개의 조리개가 좀 어둡다 보니까 공연 이런 데도 어두워요. 대신 인물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 주변 부가 어두울 때는 굉장히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주광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쨍하고 좋은 결과물인데, 저조도로 갔을 때 어두운 환경, 만약에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노이즈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두워두해졌거나 뭐 어두운 카페이거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보니까 노이즈가 꽤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 자체가 노이즈 억제력이 안 좋다가 아니라 조리개가 일단 2점대 1점대가 아닌 점, 그리고 1인치 센서인 점을 감안을 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조명을 또 같이 사용해라고 권장드리고 싶고요. 주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걱정은 없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카메라를 만져왔고, 제가 또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 뒤에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저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저는 공연이나 다양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비하인드 메이킹, 인서트 같은 저의 유튜브 촬영들도 겸해서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부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얘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또 드라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는 이 카메라만을 가지고 뭔가 시네마틱 요소를 조금 찍어보면 어떨까, 그런 챌린지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캠코더 리뷰를 안 해서 그렇지 보니까 캠코더를 필요로 하는 곳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캠코더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파나소닉 프로페셔널 캠코더 HC-X2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제 손에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간단한 테스트나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더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는 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용기를 거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